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 금에 대해서 긴 글로 멤버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드렸고, 그럼 이번에는 은을 이제는 영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원자재 중에 혹은 기금속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GLD, SLV가 금과 은의 가격을 추종하는 ETF 상품이죠.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금과 은에 주목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금덩이라고 하죠. 이 금괴, 골드바와 실버바에 실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로 종로 3가에 제가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꽤나 좀 많은 양을 매수를 하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런 ETF 상품을 ETF라던가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한다거나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지금부터는 좀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골드바, 실버바에 실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도 꽤나 좀 유익 있게 본다거나 혹은 투자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번엔 은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은 같은 경우는 이 지구상에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기라던가 혹은 열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원자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얼리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은의 소비량, 은의 수요량 중에서 주얼리라던가 이런 보석 장식품에 쓰이는 경우는 전체 은 수요량의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자재로서의 역할로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자재 사이클 혹은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금과는 약간 다른 거죠. 금은 그래도 이 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이 주얼리 상품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은은 오히려 이런 원자재 상품에 쓰이는 경우가 80% 이상일 정도로 상당히 이쪽 산업에 대한 그런 흐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구상 최고로 효율적인 이런 열 전도체 혹은 전기 전도체라는 이유로 이 전기차 산업이라던가 혹은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좀 가장 이제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 중에 하나예요. 열을 전도를 함으로써 태양광에 쓰이는 것이고 전기를 전도를 함으로써 전기차 시장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기차, 태양광 산업이 지금 발전하지 않는다거나 성장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의 생산량이 지난 5년간 약간 20%가 폭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은의 가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네, 지난 5년간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202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장이 꽤나 좀 불안정해지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대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식의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코로나 사태로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안전자산화 되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오른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반등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반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반등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구조적인 상승기의 극초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은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고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혹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그런 신뢰가 꽤나 두터운 자산인 것은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상승이 이뤄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바로 미국이 흔들릴 때입니다. 미국이 흔들릴 경우에는 미국의 채권이라던가 혹은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가면서 그 반대국부의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상승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이 흔들린다거나 혹은 달러 약세가 진행될 때 더욱더 확실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진짜로 미국이 흔들릴 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에요.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늘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인자와 2인자와의 패권 전쟁 그리고 저는 이 패권 전쟁의 결국 막바지에는 중국의 엄청난 버블 붕괴로서 이제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의 버블이 오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거나 상대적으로 위험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시기가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흔들린다거나 미국이 리스크에 처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중의 눈에 보일 때, 우리 투자자들의 눈에 보일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이번 이중 패권 전쟁에서의 승리를 저는 가져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은과 금의 시세가 이제 올해 들어서 약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시적, 그러니까 일시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편향적인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 통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 반대급부의 원자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고 이제 곧 끝날 것이다라는 센티멘털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금과 은의 시세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연준에서도 일시적 인플레가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언젠간이 아닙니다. 머지않아서 달러의 약세라던가 혹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먼 미래에는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서가 보이는 중국이 더 강해 보이는 그러니까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우리가 심리상에서 예를 들어서 심리상에서 미국이 100이고 중국이 1이라는 것이 심리상의 1대1의 비중이라면 결국에는 중국이 5로만 올라서도 중국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미국이 80으로만 떨어져도 미국이 상당히 약해 보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채권과 달러의 가치가 하락에 동반되는 것이고 그 반대급부의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은의 수요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이미 증가를 하고 있고 왜냐? 자, 전기차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자, 내연기관이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를 만드는데 한 20g의 은이 들어간다 칩시다. 그러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최소 40g 이상의 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의 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량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정도가 되면 산업에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태양광이고요. 두 번째로 전기차 시장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은의 수요가 두 번째로는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있는 만큼 저는 꽤나 좀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은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에 그런 제조업 지수가 떨어진다거나 제조업 그런 경기가 하락한다던가 그런 것도 없어요. 물론 최근 들어서 제조업에 대한 경기가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뜨고 있긴 하지만 그래봤자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평균치가 PMI 지수로 5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여전히 57, 58, 낮아봤자 54 정도, 56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진국들 전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도 제조업 지수가 만약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의 지수도 충분히 높은 지수다. 따라서 이 제조업에 들어가는 구리라던가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은의 수요량도 감소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있어서도 점차 수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물론 미국에서 바이든의 그런 친환경 관련 정책이 어느 정도는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의구심에 굳힐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멈출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런 혹은 탄소 제로에 대한 이룰 수 있는 그런 확률 같은 경우는 인류의 생존 확률과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은의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이미 5년 전에 대비해서 현재 대략 한 12% 이상의 은의 공급량이 감소를 한 것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잠을 못 자면 목이 좀 잠기는데 목을 좀 푼다고 풀었는데도 약간 좀 이러한 컨디션 조절에 좀 실패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은의 생산량의 감소를 한 상황에서 그럼 은의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그 은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느냐, 늘어날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럴 수 없어요. 일단 광산 같은 경우는 한번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채굴이 되기까지 대략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은광이 따로 없습니다. 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은의 지금 생산량 중에서 20%도 안 돼요. 대부분은 구리라던가 아연, 니켈 이런 것들을 캐면서 부산물로 딸려 나오는 은의 그런 숫자가 은의 그런 공급량, 생산량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은광을 따로 개발을 할 수요량,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애초에 은은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은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생산량을 늘린다거나 혹은 빠르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달러의 악세라던가 혹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흔들릴 가능성도 좀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수요량이 점차 전기차라던가 태양광 혹은 여러 제조업 기술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공급이 여전히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광산 채굴의 그런 수익성 악화라던가 혹은 은의 그런 특성상 은광 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도 저는 공급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 멤버분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인데 9월 16일 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뭐 재탕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스승님, 제가 부서 이동을 하여 일이 바빠지는 바람에 스승님께 질문이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시대 흐름을 읽는 일도 조금씩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조금 답답한 지금입니다. 그래도 항상 스승님 말씀 지켜보면서 노력 중입니다. 항상 구독자, 멤버, 제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이며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라고 저도 조직을 떠나 경제적 자유를 향하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바쁜 탓에 감사의 선물도 못 드리고 죄송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도 영양제 선물, 네, 영양제 선물 받았습니다. 아직 주문까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나면 그때 주문을 할 생각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멤버분들이 꽤나 좀 열심히 상황이에요. 절대 멈추지 마시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반드시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곁에서 지속적으로 돕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투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0월 14일 그리고 승님 플레이투 언 게임을 살펴보다가 승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확실히 게임 산업과 가상화폐를 연결한다면 엄청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나오고 게임에 대한 재미 또한 훨씬 더 커지는 것에 더해 코인의 안정성을 여러 게임들이 보장해주며 나아가 안정적인 수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의 공부를 꾸준히 함으로써 제가 질문도 주시고 자신이 공부한 것에 대한 확인도 받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저도 이런 코인에 대한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을 꽤나 할애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성이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것들 위주로 현재 2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미 하나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수를 다 끝내고 그 이후에도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제 20만 원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으로서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특히 좋은 마음 기쁨 나게 멤버 전용 영상으로 녹화 영상까지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이제 그때 영상을 같이 보셨던 분들은 지금 최소 1000만 원 기준으로 매일 한 15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15만 원 정도의 원금 회수는 다 이미 끝났고요. 15만 원 정도의 그런 매일 15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하나 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이것도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한 1년 뒤쯤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게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8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 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스팅이었습니다. 필승!